내게도 진짜 희망이 있을까? 오늘은 정체불명의 다리 통증을 느끼는 희귀병에 걸린 미국인 여성이 한국의 한의학을 접하고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스텔라 씨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떠난 여정, 그 여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방치료가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양 의학과 달리 한방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현상을 다스리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방치료를 미신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면서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수천 명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약침을 놓기도 하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방치료의 외국인 만족도가 90%를 넘어섰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한의학은 단순한 대체 치료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의학의 한 분야가 된 것이죠. 미국 필라델피아에 거주했던 여성 스텔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영원히 지속되며, 가벼운 통증부터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까지 만성적으로 생기는 희귀병이었죠. 스텔라는 어린 시절부터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병은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통증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한국의 한방치료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심이 그녀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과연 스텔라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스텔라 아고입니다. 저는 미국의 대기업에서 운영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업무와 팀원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불운의 교통사고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날 저는 단순한 사고를 당했을 뿐인데 그 사고가 평생 지속될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는 가벼운 타박상이며 간단한 치료를 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저 단순한 상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이미 평생을 바꿔놓을 희귀병의 첫걸음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 정도가 지나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이상하게 매일 아침만 되면 제 다리에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성장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성장통이라고 했고 저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뻐근함이나 수심이 아니었어요. 정말 불에 댄 것처럼 날카로운 바늘이 계속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잠깐씩 나타났어요. 하지만 통증은 매일 반복되었고 점점 심해졌어요. 한 달쯤 지나자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통증이 지속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학교에 가면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심지어 걸을 때조차도 바닥이 불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죠.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통증, 그리고 커지는 불안, 다리에 생긴 통증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는 전부 방문해 보았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CT 촬영을 해도 MRI를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뼈도 근육도 신경도 다 정상입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의사들은 어릴 적 교통사고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어떤 의사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요즘 힘든 일 있나요? 힘든 일?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았고 학교 가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내 다리는 아픈 걸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쉽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나는 매일 아프고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데 그런 나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건 내 고통을 믿지 않는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은 계속되었고 저는 결국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형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워싱턴의 한 대학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저는 이 병원만큼은 달랐으면 했어요. 여기서라면 이제 드디어 내 병의 원인을 알게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의사는 CRPS이라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처음 듣는 병명이었어요. 도대체 이 병이 뭘까요?
이 병은 대체로 외상을 입은 뒤 명확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아주 사소한 타박상조차도 이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는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가 이 모든 걸 가져온 걸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이 병은 아직까지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상태를 진단하고 가벼운 약 처방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치료법이 없다고?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말이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 상황이 다른 환자들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은 심할 경우 지팡이나 휠체어 없이는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멍이 들고 신체 부위 위에 바람만 스쳐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나는 다소 참을 수 있는 통증 정도만 발생하는 편이라고 했어요. 관리를 잘한다면 병이 더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도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평생 이 통증을 견뎌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말이 저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어요. 이 통증이 언제 없어질지는 모릅니다. 평생 견디면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할까? 저는 미국 최고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뛰어난 의료 기술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만성적인 다리 통증을 해결할 방법조차 없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저는 결국 만성적인 통증을 겪으며 15년을 살아왔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다리의 통증이었어요. 어떤 날은 조금 나은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그냥 다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뜻밖의 희망이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연히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셨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전통의학 한의학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는 무언가를 느끼셨는지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하루빨리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재촉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에서 이미 주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까지 가서 한의원 치료를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아버지의 재촉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의학에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동양 의술 정도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절망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매달리고 싶은 희망인지 몰랐어요. 영상에서는 뾰족한 침을 사람 몸 구석구석에 꽂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전혀 아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을 맞은 후에는 하나같이 건강하고 편안한 얼굴로 일어나는 모습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환자들이 대부분 노인이었는데도 치료 후에는 통증이 줄어든 듯 환한 얼굴로 걸어나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호기심이 차올랐어요. 혹시 한국에 가서 나도 이 치료를 받는다면 내 만성 통증이 치료될 수도 있는 걸까? 미국에서 최첨단 의료 기술도 해결하지 못한 이 고통이 어쩌면 한국의 전통의학으로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한국에 무조건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한국행 항공권을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평생 못 고쳤던 만성적인 통증이 과연 한의원에 간다고 치료될까? 나는 미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단순히 침을 맞는다고 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차피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기도 했고 여행을 겸해 한번 가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곧바로 짐을 챙겨 한국으로 출발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이 여정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까? 아니면 또다시 헛된 기대감만 품고 돌아가게 될까? 여행을 간다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에 한국으로 가는 내내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을 나서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고작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 이곳까지 온 게 맞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쩌면 한의원에서 내 병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리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도 뭔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여기까지 와서 정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의원에 도착 후 기대했던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진료가 시작되었고 한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면서 제 손목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저는 다리 통증 때문에 왔는데 다리를 검사하지 않고 손목만 만지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내 다리가 아픈데 왜 손목을 보고 계시지? 혹시 이 병원은 이상한 곳이 아닐까? 그러자 한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죠. 맥박을 통해 신체 전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최첨단 장비로 촬영하고도 알 수 없었던 통증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맥을 짚는 것만으로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손목을 짚고 몇 초 만에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증상들을 정확히 짚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나는 수십 명의 의사를 만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단번에 내 몸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힌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은 더 나아가 내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맞히셨어요. 이분은 제 식습관과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 한의학이란 게 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진단을 내리는 걸까? 혹시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서양의학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걸까?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채 한의사님과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눈 뒤 바깥쪽에 있는 치료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치료실에는 여러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고 정형외과에서 본 적 있는 몇 가지 치료 장비들도 눈에 띄었어요. 저는 솔직히 한의원이란 곳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치료하는 곳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현대적인 장비도 함께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전통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현대의학과도 접목된 곳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 저는 조금 더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의사님의 지시에 따라 바지를 걷어 올리고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웠어요. 과연 이 침이라는 걸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영상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담담했지만 실제로 내 몸에 침을 놓는다면 과연 어떨까? 정말 괜찮을까? 아프진 않겠지?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한의사님은 몇 차례 제 몸의 맥을 짚으셨고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뾰족한 침 몇 개를 꺼내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상했어요. 침이 내 다리에 꽂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의사님은 엉뚱한 곳에 침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내 다리가 아니라 팔에 먼저 놓으시는 거야?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분명 다리 통증 때문에 여기에 온 건데 왜 다리 대신 다른 곳에 침을 놓으시는 걸까?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게 내게 맞지 않는 치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제 몸이 저도 모르게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의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침을 맞을 때 힘을 주면 좋지 않습니다. 몸을 최대한 이완하세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 표정을 보고 한의사님은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는 덧붙여 설명해 주셨죠. 우리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경락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리뿐만 아니라 연결된 부위에도 침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아픈 곳을 직접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한의학에서는 몸 전체를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치료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침이 들어갈 때 따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거의 통증이 없었어요. 가볍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을 뿐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야?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침을 맞고 나서 한 20분 정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침을 맞기 전까지는 다리에 묵직한 통증이 있었는데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침을 맞은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어떤 치료보다도 빠르게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먹었던 진통제보다 훨씬 부드럽게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이 병을 완전히 물리칠 수도 있을까?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희망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침 치료 한 번만으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경험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 치료법이 뭔가 특별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의사님이 다가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한국에 얼마 동안 머무를 예정인가요? 저는 한 달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한의사님은 지금은 가벼운 침술 치료밖에 해줄 수 없지만 몸 상태를 며칠 더 살펴보고 몇 가지 진료를 더 해본 후 한약도 처방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당장은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지만 한약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치료한다면 훨씬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침을 맞는 치료만으로도 이렇게 효과를 느꼈는데
한약까지 먹으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엄청난 기대감에 휩싸였어요. 미국에서는 수년간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던 내 병이 혹시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수백 번 실망해 왔어요. 새로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번에는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갔다가 결국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내 몸이 직접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과연 나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약 치료까지 받게 되면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한약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한의사님에게 몇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동안 저는 서양의학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한약이 어떤 원리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한의사님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한약재들의 이름이 하나둘 나왔어요. 그 중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약재도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약재가 자연에서 추출된 것들이라는 점이었어요. 한약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치유의 힘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님은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먹는다고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약재의 종류, 조합, 사용량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한의학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방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한의학이 왜 단순한 치료법이 아닌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깊은 원리를 가진 의학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의사님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매일 방문해주세요. 환자의 몸이 변화하는 과정에 맞춰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치료들은 일반적인 기준에 맞춘 치료였어요. 하지만 한의학은 나만을 위한 맞춤 치료를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 몸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치료가 아닐까요? 한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한국에 오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전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다리의 통증이었어요. 하지만 침 치료를 받고 난 후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시작되던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한의원을 방문해 침을 맞고 한약을 처방받으며 물리치료도 함께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또 한 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던 다리 통증이 이틀에 한 번꼴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 여행 중 단 한 번도 제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조금 불편한 정도의 통증만 남아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치료는 진짜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의사님은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셔도 치료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침을 맞지 못하는 동안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3달치의 한약을 가지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됐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침을 맞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몸이 좋아졌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약만으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제 몸은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침을 주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병이 악화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약을 매일 먹은 탓인지 다리의 상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어요. 통증이 다시 심해질 거라는 걱정과 달리 내 몸은 차츰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의 치료는 단순한 진통제 같은 치료였지만 한방치료는 내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치료였어요. 치료를 해주신 한의사님과는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예전과 같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 동료들과 수다를 떨다가 누군가 몸이 아프다는 말만 나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한의원 한번 가봐. 진짜 놀랄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며 농담처럼 말하곤 해요. 너 한국 한의학 홍보대사 아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한의학의 열렬한 팬이 되었어요. 한의원 덕분에 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요즘은 몇 달 뒤 한국으로 갈 때 한의사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데 정신이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생각해요. 제 모든 걸 드려도 아까움이 없는 정말 감사한 은인이십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방치료 덕분에 스텔라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며 한의원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만성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한방치료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텔라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그녀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이 방울방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